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3월 5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주식 팔란티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4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도 수강생분들과 따로 스터디를 하면서 진짜 괜찮은 기업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시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 전달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팔란티어 지금 주가 차트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캡처를 했고요. 지금 제가 아마 이거 자료를 만들었던 게 저번 주 주말간이었을 거라서 아마 3월 초에 주가는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묘합니다. 저번 주에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그동안의 상승세를 꽤 많이 반납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조금 일목균형표까지도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혹시 추세가 꺾이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팔란티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친구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회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부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3가지 정도가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AI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4개가 됐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팔란티어 거텀이라고 해서 정부 쪽으로, 미 국방부 쪽인데 보통 정부 쪽으로 메이저하게 들어가는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 파운드리라고 해서 민간 기업한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팔고 있고요. 세 번째는 팔란티어 아폴로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AIP라고 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기업들은 사실은 클라우드로 어떤 AI를 활용하기가 되게 제한이 많이 됩니다. 기업 내부 기밀 정보가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 상에서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플랫폼들은 많잖아요. 기업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은 많단 말이죠. 뭐 스노우플레이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우리가 왜 굳이 팔란티어를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좀 특별한 게 하나가 뭐냐면 Role Based Access Control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원래는 민간 기업향 매출이 늘기 전에는 거의 국방부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던 이유가,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 이 데이터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방부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가져가는데 애초부터 이걸 제공하다 보니까 국방부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시장에는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와서 그거를 살짝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나 잘 나왔느냐라고 하면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빼고는 다 컨센보다 많이 높게 서프라이징으로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컨센이 이제 776 밀리언이었는데 실제는 828이 나왔고요. 오퍼레이팅 마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EPS도 거의 한 30% 정도 예측보다 잘 나왔고요. 사실은 2025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하죠. 미국 시장은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확 하고 올라갔고 그랬던 경험이 저희 한 몇 주 전에 있었죠. 이에서 IR 자료를 보시면 일단 US Commercial Revenue Growth 되어 있고 US Government Revenue Growth 되어 있어요. 커머셜은 그냥 민간 기업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23년도 4분기랑 23년도 4분기랑 YOY로 비교를 해보면 64% 성장, 그리고 여기 지금 QOQ로도 20% 성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부향 매출도 45%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양방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US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보더라도 Commercial Revenue Growth, Government Revenue Growth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US, 그러니까 미국 지역 안에서의 성장세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 뭐 소홀히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OP 마진, 영업이익 쪽 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근데 이 기업은 그래도 기특한 게 몇 년 전부터도 이미 영업이익을 흑자 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209 밀리언에서 오퍼레이팅 마진이 373 밀리언까지 확 하고 뛰어 올라오고, 일단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OP 마진이 45%니까 100억을 팔면 45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서비스 기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비스 기업이 초창기에 성장하는 그 국면에 있어서 되게 많은 고정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되게 어려운 서비스업들도 많은데 이 기업은 이미 흑자 전환이 뭐예요? 이미 많이 넘어서 OP 마진은 45%까지 내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 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커스터머 카운트 보시면 고객 수도 꾸준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커스터머한테 계속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어떤 마켓 사이징을 키워가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머셜 커스터머 카운트는 뭐 따로 보시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거버먼트 커스터머 카운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확실해요.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AI, 그러니까 묻어 있는 재료들도 너무 좋잖아요. AI도 묻어 있고요. 데이터 묻어 있고요. 다 좋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보면 트럼프, 미국 국방부, 그리고 일론 머스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도지라고 하는 정부 특수기관도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서 저는 이 기업을 편입시키지 않았느냐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investing.com 프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회사가 지금 예측되는 EPS들을 가지고 와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0.56달러에서 0.7 분기별로, 아니, 연도별로 0.7 뭐 0.9, 1.4, 1.9, 2.5까지 쫙쫙쫙 늘어나는데 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이게 지금 보시면 포워드 P, 그러니까 2025년도 연말에 대한 포워드 P를 보시면 현재 지금 152배입니다. 121배고요. 89배, 60배, 44배, 34배 이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시장에서 그냥 만만한 기업이다. 그러면 한 대충 20배 정도 줘라. 그리고 좀 많이 고성장하고 되게 매력적인 기업이다. 그러면 한 30배 줘라. 그리고 정말 미친 기업이다. 그럼 40배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추세를 보건대 포워드 P를 뭐 40배 뭐 이렇게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퍼가 지금 이때를 땡겨오는 건 너무 길지 않습니까? 2027년도 이후의 미래를 땡겨오는 건 사실 너무 오바거든요. 2년 뒤 미래를 땡겨온다고 하더라도 퍼가 100배가 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 어떤 재무적인 실적, 기업의 내재 가치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재료, 수급, 테마로 설명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꿈과 야망으로 설명이 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회사의 그냥 단순히 내재 가치로 내재적인 성장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물론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판단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가져가 보면 펀더멘털 차원에서 한 포워드 펀 40배 정도 줘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 수급 테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about 한 50배 정도 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0배가 맞다라기보다는 이미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냥 50배라는 걸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그럼 지금 50배하고 40배를 합치면 90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26년도 포워드 EPS에 대한 포워드 PE 레이시오는 120배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꿈과 야망이 설명하는 퍼가 나머지 30배 정도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얼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0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과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너무 과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정우가 너가 팔란티어의 성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다. 우리 몇 년 전에 테슬라를 보지 않느냐. 얘는 넥스트 테슬라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테슬라의 성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에 나와 있는 연도별 EPS도 저거 과하다. 너무 작다. 내가 봤을 때는 팔란티어 성장성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좀 대답을 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은요. 미국 주식시장은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팔란티어의 미래 EPS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는 애널리스트가 어떤 리포트를 어떤 수준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거대 기금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애널리스트 컨센을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에서도 이제 국내 증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리서치 센터에서 리포트가 하나 뿅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외국계 자금들이 확 쏠려서 움직이다든지 이런 구조 경험들이 우리나라로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년 뒤에는 여러분들 트럼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4년 뒤에 그럼 트럼프가 나가고 또 공화당 정부가 들어올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존재로부터 수혜를 받는 그 정도의 힘은 4년 뒤부터는 조금 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이 PER이라고 하는 멀티플은 떨어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언제나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드리지만 상방 리스크보다 하방 리스크를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떨어지려면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저도 올라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방을 봤을 때 너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투자자시라고 한다면 정말 팔란티어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런 성장세를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한번 물리게 돼서 너무 오래 물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좋은 주식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팔란티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언제든지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이 저는 언제나 좀 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제 포트폴리오에도 종목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산업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봤을 때는 너무 올라간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